요즘 용산이 엄청나게 뜨고 있다고 하죠. 요즘엔 좀 안 좋은 걸로 이슈가 많이 뜨죠. 뭐 용산 공원에 대해서 거기가 굉장히 지금 안 좋다 이런 이슈들이 뜨고 있긴 한데, 그거 말고 집값이 뜨고 있다. 용산 집값이 뜨고 있다. 강남, 서초, 그리고 용산이 뜬다. 이 이야기를 요즘에 많이 하죠. 그래서 강남, 서초는 왜 뜨느냐? 자,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강남, 서초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강남, 서초가 뜬다고 해야지 다른 부분 집값을 억제할 수가 있고, 또 똘똘한 채로 프레임 만들기도 좋고, 마지막으로 올해 서울에 분양되는 아파트 중에서 거의 5분의 1이 강남, 서초에서 분양이 된다. 그러니까 강남, 서초를 꼭 붙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또 용산은요, 왜 뜨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들어와서 엄청난 호재다 이야기하면서 용산을 띄우죠. 그러면은 청와대가 빠진 지역은 악재가 돼야 되죠. 그런데 언론에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청와대가 떠나는 게 오히려 좋아. 자, 이 오히려 좋아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언론이 본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죠. 오히려 좋아. 제 나이대 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오히려 좋아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유행어가 스타크래프트에서 A팀, B팀 붙는데요. 1번 주자끼리 붙는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여기 2, 3, 4, 5번 주자들이 보는데 막 싸우다가 이쪽에서 굉장히 불리해진 상황이야. 그런데 진짜 심각하게 불리한 거 아니면은 불리해졌어도 이 사람들이 해설할 때 안 좋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 손해본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좋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띄워주는, 그러니까 안 좋은데 좋다고 하는 거, 이게 오히려 좋아 이 유행어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라고 말하는 거는 얘네들은 집값을 띄우는 건설사 팀이죠. 건설사 팀인데 언론은. 근데 불리하죠? 종로구한테 되게 불리해졌죠?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 하고 있는 거죠. 청와대 이전한데 개발 기대한다고 들썩이고 있다고 하고, 이전에 용산도 사고 종로도 산대요. 이거는 누가 봐도 구라죠. 한쪽만 좋다고 하든가. 아예 이 기사 내고 따로 기사 내면은 기사 하나만 보는 사람들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이렇게 구라치는 기자들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뚝배기를 한 대 쳐줘야 되죠. 그 다음에 지금도 용산, 서초, 종로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띄우고 있더라. 그래서 보면은 외지인 매매 거래량, 자 이때 20건 넘었죠. 18건, 13건, 15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15건 중 8건 나와서 비중만 높아졌다고? 비중이 역대 최고치. 근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죠. 그러니까 외지인들은 못 모르고 사고 있는데 현지인들은 더 안 사고 있다. 이게 종로구의 현황입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은 엄청나게 사재기 하고 있는 것처럼 비중으로 속이고 있더라. 그러면서 핫플레이스 된 종로다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새로운 명소로 떠올라서 용산에 집회와 시위가 벌어지는데 종로에는 그런 거 없다.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요, 상권에서도 일부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뜨는 곳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청와대 시절에는 하루 전 예약이 불가능했을 정도로 점심 저녁 손님이 꽉 들어찼는데 지금은 전날 예약이 가능할 정도로 손님이 줄었다. 왜? 관공서나 혹은 뭐 큰 회사 같은 게 들어오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딴 건 몰라도 점심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내부에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나가서 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저녁 때 회식 같은 경우도 가끔 잡히죠. 이런 것들을 봐서 주변 상권을 살리는 게 있는데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즉 유동인구가 줄었다는 거죠. 유동인구가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 호재가 됐느냐 상권에. 뭐 새로운 명소로 떠올라서 뭐 연일 몰리고 있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제대로 취재해봤어요? 취재해보니까 이런 건데. 자, 그러면서 뭐 집값은 수억씩 오른대요. 자, 집무실을 용산으로 가면 전세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뭐가 빠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실수요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소리다. 자, 공인중개사들도 일감이 없어 가게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집값이 수억씩 올라서 거래가 됐으면 공인중개사들은 일감이 없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10개 하는 것보다 10억짜리 1개 하는 게 공인중개사한테는 훨씬 더 돈이 됩니다. 왜냐면 중개 수수료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뜨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들이 일감이 없어 가게문을 열지 않는다고요? 아니, 호가만 수억씩 오르는데 요 호가에 거래 안 되는 거 아니까 공인중개사들도 LA 하고 문 닫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규제 완화 기대 때문에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무슨 규제가 완화돼요? 그 다음에 거래가 크게 줄었고 전세도 감소했고 집주인들도 찾는 사람이 없으니 거둬들인 상황이라고 하죠. 8월에 전세 대란 나면 좀 흘러 들어오지 않을까 그때 기대하면서 낮은 호가로는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정도일 뿐이다. 그러면서 봤는데 뜨고 있다고 하는데 매매가격 지수가 뚝 떨어지다가 보합으로 되고 있죠. 그냥 거래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전세가격 지수 역시도 꾸준히 하락 중이다. 즉 종로가 뜹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요, 안 뜨고 있다는 거죠. 뜨기는 개뿔. 그러면서 매수 심리도요
이전하니까 용산도 뜨고 종로도 뜹니다. 심리 뜹니다 하는데 슬슬 죽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다시 80 밑으로 떨어졌다. 5주 연속 하락 중이다.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용산은 계속 뜬다고 하고 용산은 심리가 엄청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종로 중구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용산은 심리가 뜨는데 그들의 말이 맞다면 중구 혼자서 다 해먹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 거래량 총 거래량도 보면은 지금 뭐 5월 신고 안 끝났으니까 5월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 15건에서 조금 더 살아나는 정도이고 6월에 지금 한 건도 신고 안 됐죠. 벌써 10일인데 그거 보면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그리고 신고가 비중, 하락가 비중을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반반인데 문제는 5월에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죠.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올라가는 거는 신고가를 찍더라도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는 거고 하락가는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단지 거래된 거 봅시다. 지금 호가는 14억 2천이죠. 그리고 호가는 뭐 20억 5천이고 호가는 8억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막상 거래된 거 보면 13억 5천. 거의 뭐 14억 넘어서 찍었다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여기도 20억 넘게 찍었었죠. 그리고 20억 9천까지 갔다가 19억 9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여기도 호가는 8억이지만 막상 8억 거래는 한 건도 안 나오고 6억 9천까지 1층이지만 물론 떨어진 상황이고 그 전에도 이런 거래들이 눈에 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가만 잔뜩 올려놔서 거래는 안 되고 있는 거고 간혹 거래되는 것들 보면 호가는 이렇게 내놓고서 뒤로 몰래 깎아주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도 있고요. 여기는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도 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전세 수요가 빠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자, 다음에도 여기도 보면 호가 9억까지 떨어졌습니다. 9억 2천에 거래되고 있는데 자, 8억 9,800에 거래됐고요. 호가 9억 1천. 여기 뭐 호가는 19억 내놓고 있지만 17억 3천까지 떨어졌다. 이 거래 생각하고 호가는 안 내리고 있지만 쭉 떨어지다가 그나마 한 건 조금 높게 거래됐다. 이 정도인 거죠. 전세 역시도 뭐 올라가는 단지도 있고요. 떨어지는 단지들도 많다. 매물도 지금 보면은 팔려고 엄청 내놨죠. 전세는 쭉 줄었다는데 8월 전세 대란 이후 비싸게 내놓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고 지금 빼고 있는데 8월에 전세 대란이 과연 일어날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8월 전세 대란은 개뻥이다. 8월 전세 대란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전에 뭐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임대차법. 왜냐? 임대차법이 시행됐어요. 그때 저금리란 부작용이 있었죠. 그건 임대차법 때문이라고 하는데 한번 제대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적어도 한 4년 정도는 지켜봐야 되죠. 이때 처음 계약한 사람들이 4년 뒤에까지 안정적으로 제대로 되느냐 요걸 봐야 되는데 기회가 두 번 있죠. 2년차, 4년차. 근데 2년차 때 지금 떨어지게 생겼죠. 이때 8월 전세 대란이 없다. 8월 전세 대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올라갔던 건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이고 이때 전세 가격이 지금 주춤하는 건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임대차법을 폐지해서 전세가가 안정됐다 하면서 임대차법을 폐지한 명분을 만들 수 있는데 임대차법이 그대로 진행돼서 8월 전세 대란이 없었다. 그럼 폐지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그럼 이때까지 명분이 사라지고 이게 장기화되면은 일단 가장 안 좋은 건 다주택 투기꾼들이죠. 갭 투기꾼들. 그 다음에 안 좋은 게 어디로 가요? 건설사. 왜냐면 투기꾼들한테 안 좋으면은 추경 매수가 붙기 힘들어지고 추경 매수가 붙기 힘들어지면 집값 상승이 힘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집값 상승이 힘들어지면 역시 분양 투기도 실수요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분양 투기도 줄고 그 다음에 경쟁률 떨어지면 미분양이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가 분양 못하고 그러니까 그 피해가 건설사한테 돌아온다. 그래서 지금 8월에 전세 대란이 안 나고 전세가 떨어지는 게 유지된다. 오히려 수요는 전세에서 월세로 빠지는데 지금 보면은 전세 대출 중에서 60%가 2030이 받고 있다고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정보에 빠른 2030들이 월세보다 전세 대출을 잔뜩 받아도 이자가 나가는 게 월세보다 저렴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전세로 대출 잔뜩 받아서 들어간 거죠. 그들이 20년 이후 저금리 때 전세 가격을 크게 올리는 기폭제가 되었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빠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8월 이후에 정말 위험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때 수요들이 대부분 월세 살아야 되는데 무리하게 전세 들어온 수요들은 다시 월세로 갈 것이다. 그러면은 8월에 전세 매물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8월 전세 대란이 역으로 난다. 역전세 대란이 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대차상법이 효과가 있다고 되죠. 오히려 그거는 사실은 임대차법 효과는 아니고 만약 이번에 8월 역전세 대란이 난다. 그러면은 요거는 임대차법 효과가 아니고 고금리 효과입니다. 처음에 올랐던 것도 임대차법 효과가 아니고 임대차법은요 전세값을 확 올리거나 확 낮추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요동치지 않게 안정성을 주는 역할이지 이거 가지고 전세가를 확 올린다든가 확 내린다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확 올라갈 때 갱신 수요라도 확 안 올라가게 만들었던 거고, 그렇다는 것은 8월 역전세 대란이 나면은 이게 오히려 임대차 3법 효과로 인식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임차인들에게 유리한 법이 앞으로 많이 나올 명분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든 임대차법을 뭐 조금이라도 바꿔가지고 이 효과다라고 말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고, 입주 보면은 입주 거의 없죠. 내년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공급 부족인 서울에서 왜 집값이 떨어지고 있을까요? 공급 이슈는 거짓이었다. 결론 뭐예요? 용산도 뜨고 종로도 뜬다는 말은 둘 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리고 막상 보면은 종로 뜨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실수요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 그 다음에 유동인구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저런 말들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 세종이 왜 떴게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종로가 절대 저게 뜰 이슈가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난 이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말에 속아서 비싸게 사는 당신은 호구 인증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